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에 들어선 평범한 여성입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번 한 해도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네요. 어렸을 적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고 생각했고, 그보다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따지는 게 점점 무의미해지고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싶고 숫자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게 나이를 먹어간다는 증표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제게 작년과 올해는 아마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친척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가세가 기울어 저도 급히 취직을 해서 일을 할 때였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실 때 얼른 결혼하는 게 효도라면서 거의 등 떠밀리듯 한 맞선이었죠. 맨 처음 한두 번은 거절하다가 결국 수락했어요. 그 당시 따로 만나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아버지가 옆에 계실 때 결혼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남편에게도 몇 번 말하긴 했었지만 사실 처음 남편을 봤었을 땐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빼빼 마른 몸에 얇고 해진 점퍼 하나만 입고 왔더라고요. 손질 안 된 듯한 반곱슬 머리를 나풀나풀 휘날리면서요. 가뜩이나 맞선도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상대자가 그런 꾀지지한 모습이라니. 첫인상이 호감의 반인데 다소 성의 없어 보이는 모습이 실망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이 좀 유약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얘기를 나눠볼수록 속이 깊고 다정다감해서 자꾸 정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연애하기 좋은 사람이 있고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 있다고. 남편은 딱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인 되자마자 열심히 일해서 당시에 모아둔 돈도 꽤 됐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실히 해나가다 보면 뭐라도 이룰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8개월가량 만났을 때쯤 결혼을 준비해서 이듬해 식을 올리게 되었죠. 당시엔 그렇게 오래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 정도면 어느 정도 만나보고 적당할 즈음 식을 올린 경우였죠. 제 생에 잘한 선택이 몇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남편과 결혼한 일입니다. 제 느낌이 어느 정도 맞았거든요. 남편은 체구나 체력은 좋지 않았지만 그거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악바리 근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성이 좋아서 마음먹은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악착같이 일하는 편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책임져야 할 식구가 생겼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밤 퇴근 새벽 출근을 했고요. 저도 신혼 땐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한두 달 흘렀을 즈음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고. 자기가 2배로 열심히 할 테니 집에서 쉬어도 된다고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언제나 제가 힘들지 않길 바라고 자기가 대신 더 고생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제가 일을 그만두고서 집에 머무를 때였어요. 마음과 몸이 편해서 그런지 저희에게도 곧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처음 아이를 가졌던 사실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의 얼굴을 꼭 닮은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 아이가 몸이 약했거든요. 소위 속된 말로 언청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9순 9개월이란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병이 있어서 그런지 참으로 가녀리고 조그만 아이였어요. 그 작은 몸으로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몇 번이나 받았고 그때마다 매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죠. 그 모든 게 전부 제 죄인 것 같아서
매일 밤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몇 번을 쓰러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고맙게도 아이는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 주었고 남편도 곁에서 계속 힘을 주며 제가 깊은 좌절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 끝에 우리 세 식구는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입술에 난 흉터를 마주하는 건 제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버릇처럼 흉터를 만지작거리는 아이를 볼 때면 왜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던지, 학교를 가서도 놀림받을까봐 등교시키는 그 길에서 아이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기도 했었죠.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고통받나 싶은 죄책감이 생겼고요. 그런데 하늘이 저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더라고요. 얼굴은 아니지만 아이의 성품은 남편을 꼭 닮아 있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아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엄마, 괜찮아요. 나 이거 하나도 안 아파. 내 얼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혼자 그린 그림.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요, 엄마. 그 조그만 손으로 제 손을 포개어 말해주는데 어떻게 이런 천사가 내게 왔을까 감격스러워서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스스로도 콤플렉스처럼 느꼈을 텐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많이 속상할 텐데 아닌 척. 어른인 척 하면서 저에게 해주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그런 부분이 꼭 저희 남편 같아서 하늘이 정말 남편을 꼭 닮은 아이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2명, 3명 정도 갖고 싶어서 더 낳으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 아들에게 온 정성을 쏟고 싶어서 결국 외동으로 기르게 되었죠.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남편은 아빠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자식으로서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우리의 기대대로 바람대로 잘 커줬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몸이 약하게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지 청소년 시기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운동이라면 일단 배워보고 실천해보면서 체력을 길러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키도 꾸준히 크고 몸도 커져서 또래의 남자애들보다 더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됐고요. 성인이 되고서 늘 마음에 걸렸던 흉터까지 수술해주고 나니 마음에 있던 짐까지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기분이더군요. 그렇게 아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큰 은행에 취직해서 일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엔 아이가 어렸을 적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건지 어느덧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더군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본가를 찾아와 밥도 먹고 대화 나누다 다시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없어도 아이가 혼자 잘 서 있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숨가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고즈넉한 곳에서 천천히 삶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누군가의 버팀목이나 지렛대가 아닌 엄마나 직원 그런 명칭이 붙지 않고서 그냥 나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곳. 이런 생각을 남편에게 슬쩍 전하니 남편도 공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이 남편 정년 퇴직이니 그 이후에 귀농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저도 어릴 적엔 시골에 잠깐 살았던지라 살면서 늘 귀농의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퇴직한 후 우리는 노후 준비로 모아둔 돈으로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에 있는 지금의 작은 시골로 귀농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그야말로 쫓기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었거든요. 서울에선 항상 시간과 일과 돈에 쫓기듯 살아왔는데 여기서 모든 게 여유롭고 느긋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귀농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분은 평생 느껴볼 수 없었겠죠.
우리는 풍족하진 않아도 지금 가진 것들을 조금씩 누리며 그렇게 함께 노년을 즐기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애를 몇 번 하는 것 같긴 했지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건 처음이었던지라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남편과 만나러 갔죠. 우리는 아들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머쓱한 얼굴로 여자친구를 데려와 저에게 소개시켜주는데 왠지 그 자리가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티를 내진 않았지만 사실 여자친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애견 사진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찍어주는 일을 한다더군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외양도 아이와 잘 어울리고 좋았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걸리는 게 있다면 성격적인 부분이었죠. 분명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어머님 하면서 사근사근 말하고 있지만 어딘가 까탈스러워 보인달까. 음식점을 들어오고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더군요. 수저를 놓고 물을 따르고 종업원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요. 아무래도 우리는 아들의 부모이니 자리가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먼저 묻거나 이야기를 하는 편도 아니고 식사만 하는데 자꾸 찜찜하더라고요. 아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온갖 일을 다하고 여자친구에게 쩔쩔매는 모습 보니까 왠지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아들에게 일을 맡기고 익숙한 듯 가만히 있는 그분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여자친구분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바로 자리를 떴죠. 셋이서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들이 묻더군요. 여자친구 괜찮은지를요. 어떻다고 우리 생각을 말하기 전에 왜 우리에게 보여준 건지, 어느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쨌든 만나는 당사자의 의중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난 지는 6개월쯤 됐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좋아해서 쫓아다녔대요. 일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인데 첫눈에 반했다나? 그래서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했죠. 만난 기간이 너무 짧지 않니? 그 기간 동안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게다가 네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게 우리 눈에도 다 보여서 난 사실 그것도 걱정이야. 많이 좋아하는 쪽이 원래 힘들잖니. 엄마랑 아빠도 8개월 만나고 시장 잡으셨다면서요. 그렇게 짧게 만났으면서도 아빠의 진가를 알아봤다고 하셨으면서.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좋게 봐주세요. 엄마, 아빠, 제가 더 좋아하는 게 맞지만 그만큼 마음이 따라서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여자친구도 결혼 생각이 강하고요. 아들의 생각은 어쩐지 공고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몇 번 더 식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알게 됐죠. 아들이 훨씬 더 좋아해서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자아이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좋다 하고 이렇게 계속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거였어요. 맨 처음 저희를 만나고 싶다는 것도 여자아이의 의견이었고요. 저런 태도로 왜 아들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까? 저렇게 다 떠받들어 주니까 하고 싶다고 한 건가? 이런저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몇 번을 더 만나봤지만 그 아이의 고고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물이란 한 글자만 말하면 아들이 알아서 물을 따라주고, 화장실 다녀오면 편히 앉게 의자를 빼주고, 그럼 또 자연스럽게 앉고, 이런 사소한 일상의 일들이 제 마음속엔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주면서 성인이니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던 남편도 나중엔 저와 생각이 같아지더군요. 만나볼수록 언행이 가벼웠고 아들에 대한 존중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한 번은 아들이 화장실 갔을 때 그 여자애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그러자 깊게 생각 안 하고 곧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잘 챙겨주잖아요. 제 성격이 좀 자유로운 편인데 남자친구는 그걸 다 이해해주고 제가 모자란 부분을 챙겨주려 해요. 다르게 말하면 제가 제 자리에 없어도 제 물건을 치워주고 챙겨줄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결혼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제 생각은 좀 더 확고해졌어요. 이 친구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매니저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더더욱 안 된다고요. 그렇게 두어 번 더 만나고 났을 때 저는 하고픈 말을 줄이고 줄여서 아들에게 저희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너도 30이 넘었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이 들 때란 거 안다.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알겠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난 부모로서 결혼은 반대하고 싶다. 내 눈엔 지금도 네가 버거워 보여. 많은 것을 해주려는 너와 그걸 당연히 받는 그의 모습이 난 부모로서 불편하고 마음 아파. 나도 두세 번 본 입장이긴 하지만 네 여자친구는 너의 호의에 대해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친구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 나는 건 못 해준다. 결혼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해. 난 오로지 너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제 이야기에 아들은 깊이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하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나 아들이 늦은 저녁 불현듯 집을 찾아왔어요. 표정이 썩 좋지 않아 유쾌한 일은 아니겠다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입을 떼기 어려워하던 아들이 겨우 내뱉은 그 말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2달 정도 됐다 하고 계획 임신은 아니라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혹시 결혼 반대해서 일부러 아이부터 가졌나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아이가 들어설 수 있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정말 계획 임신이 아니냐고 정말로 갑자기 생긴 거냐고 물었는데 고개만 떨어뜨리고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이미 생긴 애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고 누구를 탓해도 바뀌지 않는 일이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결국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며느리가 된 아이의 배가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기 위해서 서둘러 식장을 잡고 준비했습니다. 인생사 다 운명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평화롭던 일상이 바뀌었으니 두고두고 후회가 되긴 합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끝까지 반대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어찌저찌 식을 올리고 나서 아들의 신혼집에 처음 놀러가게 됐습니다. 가보니 강아지 2마리가 가장 먼저 손님을 반기더군요. 며느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키웠다던 노견들이었어요. 조그만 강아지 2마리였는데 오랫동안 혼자서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강아지들을 꽤나 아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관리는 아들이 전부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저희가 놀러 간 날 저녁에도 아들이 퇴근 후에 산책을 다녀왔고 직접 목욕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며느리가 아침 산책, 아들이 저녁 산책을 맡았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며느리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저녁 산책만 간다 하고요. 이야기를 듣자니 역시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키우는 강아지도 전부 아들의 짐으로 떠맡겨진 거예요. 개들 밥 주는 것도 놀아주는 것도 약을 먹이고 간식 주는 일까지 전부 다 아들이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며느리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웃으며 바라보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은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원래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애 어렸을 때 강아지를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싫다고 했었거든요. 무섭다고. 그런데 지금은 무슨 애견 훈련사처럼 이를 능숙히 도맡아 하며 마치 원래 주인처럼 살뜰히 챙기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듣자 하니
며느리는 개 2마리를 키우느라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이제 원 없이 하려는 건지 임신 초반부터 아들에게 개들을 맡기고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놀러 다니고 그랬다네요. 아들은 또 그걸 바보같이 태교의 한 부분이라면서 아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야 아이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요. 분명 아들은 웃으며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한치도 안 비껴놨을까 싶어서요. 며느리는 보통 일주일에 나흘 정도 출근해서 8시간 정도씩 일하고 나머지 휴일에는 집에만 있거나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하고 난 후서부터는 출근 시간도 더 줄였고요. 그만큼 아들이 가사와 강아지 키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거죠.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체력을 가꾸긴 했지만 원래는 몸이 허약한 편이어서 평소 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개들까지 살피고 집안 청소도 반반씩 한다고 하니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말했던 것처럼 며느리 성격이 자유로운 건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너무 한쪽에만 일이 몰려있는 건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본인의 강아지는 스스로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싶었지만 너무 신혼 초반부터 잔소리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속으로만 삼켰네요. 그렇지만 어쩔 땐 답답한 마음을 찾지 못하고 슬쩍 애둘러서 개들은 그래도 주인이 돌보는 게 낫지 않아? 그게 개들도 마음 편할 테고. 라고 말해보니 며느리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하길 쟤들도 기훈씨 주인으로 알아요. 연애 때부터 기훈씨가 나서서 돌봐줘가지고요. 어머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편도 다 좋아서 하는 일일걸요? 라고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을 쳐다보니 또 아무 대답이 없고요. 며느리는 이미 아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듯 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나서서 돌봐줬다고 하니 그동안 어떻게 애쓰며 지내왔을지 훤히 보였습니다. 뭘 어찌할 수가 있나요? 그냥 본인이 고생하다 보면 언젠가 깨우치는 날이 있겠거니 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만삭이 된 며느리와 아들이 저희 시골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부러 초대를 안 한 건 아닌데 매번 서울에서만 만나왔기에 저희 집에 며느리가 온 건 처음이었네요. 저희 집이 시골 마을에 있다 보니 일부러 좀 크게 지었거든요. 이것저것 식물도 좀 드리고 쾌적하게 살고 싶어서요. 조경도 꾸미고 싶어서 마당도 크게 들여놨고요. 며느리는 시골이라 해서 집이 좀 작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오자마자 집이 왜 이렇게 크냐면서 동그랗게 큰 눈으로 둘러보더군요. 며느리는 시골에서 자라본 적이 없어서 낯선 듯 신기해 보였어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면서 한참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구경하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런 공기 좋고 조용한 데서 아이들 키우면 너무 좋겠는데요, 어머님? 저는 그 아이들이 당연히 손주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그렇지. 애들 키우기엔 딱이지. 마당도 있고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게 몸도 마음에도 다 좋아. 우리도 엄청 만족하거든, 여기서의 삶이. 마냥 필요하면 말해. 아이 맡아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저도 그럼 나중에 여기서 애들 키워야겠어요. 너무 좋다, 상상만 해도. 그렇게 짧은 얘기가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푹 쉬다 올라갔죠. 한 달이 지나서인가 며느리는 무사히 출산을 했어요. 딸아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도 외동아들만 키웠던지라 손주가 딸인 게 너무 좋더라고요. 병원에서 손주 아이를 처음 보는데 너무 예뻐서 눈물이 다 나오더랍니다. 그간 고생 많았을 며느리를 위해 조리원도 큰 곳으로 예약해 주었고요. 조리원을 퇴소한 후에 한번 집으로 놀러 오겠다 해서 손주가 아직 어리니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손주는 안 데려올 거라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럼 무슨 일로 이렇게 서둘러 오는 걸까 싶었지만
우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며느리가 혼자 택시를 타고서 개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어머님, 제가 아직은 몸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좀 더 있다가 오고 싶었는데요. 기훈 씨가 오늘 출장을 갔기도 하고 미뤄도 좋을 것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왔어요. 여기 개들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좀 맡기고 시골에서 키우려고요. 괜찮으시죠?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맡기겠다니. 우린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어떡하니, 세아가.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애들 키우기엔 여기가 딱이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아이도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뭐? 아니, 그 아이는 손주를 말한 거였지 개들을 말한 게 아니야. 저는 제 강아지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 아이들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저희가 직접 키워야죠. 하여튼 어머님, 택시 기다려서 저 이제 빨리 가야 해요. 이 아이들 안 맡아주시면 손주 건강에도 악영향 줄 수 있어요. 동물털이나 침이 신생아에게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애 금방 클 때까지만 맡아주세요. 저한테는 친자식 같은 애들이라 잘 키워주실 거라 믿어요. 그럼 가볼게요. 감사해요. 떠맡기듯 제 손에 강아지들 목줄을 쥐어주고서 며느리는 후다닥 뛰어서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5분도 안 돼서 끝났으니 얼마나 정신없이 벌어진 일인지 짐작하시겠죠? 정말 말 그대로 등 떠밀려서 맞게 된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서 저를 밀어붙이는데 대답할 틈도 없더라고요. 서둘러 다시 전화해보니 받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문자 하나가 띡 하고 오기에 봤더니 죄송해요 어머님. 그렇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제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아래 목록은 우리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 간식 목록이에요. 참고해서 급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정기검시도 꼭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며느리의 요청사항이더군요. 그렇게나 사랑하는 자식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맡기고 가버리니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무척 났습니다.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아들도 모르는 일이더군요. 화가 난 듯 했지만 지금 지방에 출장에 와 있는지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잠시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이 개들을 키워야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 화를 냈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였는지 그냥 키우자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와 제 남편은 그렇게 노견 2마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한 번도 개를 키워본 적이 없던지라 우리는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해서 아름아름 배워갈만 했죠. 사료부터 간식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사고 옷도 사입히고 때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밥을 안 먹거나 기침이 잦으면 병원도 데려갔는데 병원비는 또 어찌나 비싸던지 나이가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애들은 갑작스레 주인이 바뀌고 원래 주인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마음의 병이 생긴 듯 했습니다. 기력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저도 더 챙겨주려고 했어요. 얘들도 생명이고 어찌 보면 주인에게 버림받을 것과 마찬가지처럼 느껴질 테니 정이 생기더라고요. 손주가 생기면 손주 손 붙잡고 마을을 걸어볼 생각에 들떴었는데 웬 개 목줄을 들고서 산책이나 다니게 되니 제 신세가 퍽 웃기긴 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면 곧바로 찾아오겠다던 아들은 2달이 지나서야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저희에게 말하길 부모님 죄송해요. 제가 부모님 얼굴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찾아뵐 줄 못했어요. 퇴근한 후에야 주말에는 육아 때문에 정말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개까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가 독단적으로 한 일에 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애가 돌될 때까지만 봐주세요. 그럼 저희도 금방 다시 데리러 올게요. 우리 아들은 예전엔 개 봐주느라 바쁘더니 이제는 또 육아를 떠맡아서 바쁜 것 같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얘도 참 피곤한 삶이다 싶어서
딱딱하게 느껴지니 그래, 내 자식이 그렇다는데 내가 참아야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별말을 하지 못했죠. 그럼 며느리는 뭐하며 지내냐고 딱 하나 물었더니 이번에도 아들은 고개만 떨어뜨리고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왠지 지쳐있는 게 느껴지는 무응답이었죠. 남편과 저의 일상에는 이제 강아지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어느덧 그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귀찮고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지내다 보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강아지들 애교 보는 재미에 집에도 웃음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아침 저녁 의무적으로 산책시키다 보니 저희도 운동량이 더 늘어서 좋았고요. 애지중지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저와 남편 핸드폰 속에는 강아지들 사진과 영상이 늘어났고 집에도 점점 강아지들의 물건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기운이 없어 보이면 꼬리를 흔들며 제 곁에 와서 손을 핥아주고 소일거리를 하다 온 남편이 침대에 누우면 뜨끈한 몸을 갖다 대서 체온을 나눠주는 그런 어여쁜 친구들이었죠. 이래서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거란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잘 키워주려 했지만 아무래도 주인들이 자신들을 보러 오질 않으니 기가 많이 죽어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 만큼 든 개들이어서 기력이 없어 보이는 걸지도 모르고요. 며느리는 개를 맡긴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개들 잘 있냐는 문자만 할 뿐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문자에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한 번에 한 번 이따금씩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었거든요. 며느리는 꽤나 바빠졌다고 했어요. 임신했을 때 아무것도 못했으니 지금 그동안 못했던 걸 해야겠다며 또다시 여행을 다니고 취미활동을 하러 다니느라 바쁘다 하더군요. 제가 봤을 땐 분명 임신 때도 똑같이 다녔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아들은 우리에게 강아지들을 맡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했고 그래서 더 자주 찾아오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괜히 죄책감 갖는 게 싫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게 좋다고 대답해야만 했죠. 어릴 적부터 고생만 하던 우리 귀한 자식인데 이렇게 속 썩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고생하나 싶고 아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싫은 건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한 번도 속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무관심, 책임감 없는 행동, 이기적인 언행에 대해서 우리도 불만이 계속 쌓여갔지만 중요한 건 아들의 의사였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에 우리는 단지 기다리며 상황이 달라지기만을 바랬죠. 그렇게 강아지들과 지낸 지 1년쯤 되던 겨울이었어요. 어느샌가부터 개들이 부쩍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단지 한파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날이 추워서 움츠러든 거라고 생각했죠. 산책을 가려고 해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 배변을 보는 것도 줄었어요. 저는 또 바보같이 그게 먹은 게 없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개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전 아직도 무지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쯤 나이가 더 많은 강아지 한 마리가 크게 격려를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저랑 남편은 개를 데리고 곧바로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러자 수의사가 말하길 급성 신부전증이라 하더군요. 그리고 진단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강아지는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에 남편과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노견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동안 개들을 살뜰히 살펴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죽음이 가까워진 개의 상태를 알아보지 못했다니 자책감이 들더군요.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아팠고요. 그래도 1년 가까이 키운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다니 마치 아이를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 마리가 그렇게 떠난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다른 한 마리도 시름시름 누워있다가 갑작스레 강아지별로 떠난 겁니다. 평생을 함께하던 친구가 떠나고 나서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친구를 찾으려고 일주일간 집안, 마당, 동네, 이곳저곳을 살피며 종일 내내 지졌거든요. 그러다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함께 매일 누워있던 쿠션에만 기운 없이 누워있었어요. 마치 삶을 포기한 노인처럼요. 밥을 줘도 먹지도 않고 산책을 가자 해도 누워만 있었죠. 그러다 새벽에 조용히 자던 모습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강아지가 떠난 걸 발견했는데 저도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까지 갑자기 잃고 친구까지 사라져버리니 얼마나 근심이 컸을지.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고 정이 있었을 터인데 그 조그만 게 끝까지 소가리를 하다 떠났다고 생각하니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개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자책하기도 하고 원래 있던 집에서 키웠더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며느리를 미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는 건 없으니 그저 강아지들이 하늘에서 마음껏 뛰놀며 지내기를 바랄 뿐이었죠. 다행히 그간 찍어둔 사진이 많아서 손수 사진을 인화하여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정말로 강아지들이 여전히 제 곁에 있는 기분이었죠. 강아지들이 그렇게 떠나고서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찾아오지도 않는 주인이니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을 때만 말해주었죠. 며느리는 그간 한 번도 개들을 보러 찾아오지 않았고 우리가 정이 든 강아지를 보내고서 얼마나 마음이 쓰였는지 말해주자 아들은 얼굴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속내를 통 말하지 않던 아들이 갑작스레 이혼을 말하니 우리도 놀라긴 했습니다. 그동안 오래 고민했는데 매일 놀러다니고 흥청망청 쇼핑하며 돈을 쓰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자신을 아직 사랑해서 말릴 수가 없었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와이프가 모든 가사와 육아를 자신에게 맡긴 채 밖으로 놔두는 모습을 보니 와이프는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떠맡아줄 사람을 원했던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메마른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우는데 저희도 아들을 품에 안고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다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을 되뇌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아들이 갖게 되었고요. 건네듣자 하니 아들이 이혼 얘기를 하자 며느리가 안 된다며 붙잡았다는데 염치 없는 건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뒤늦게 사랑이 맞느니 뭐니 고치겠다고 했다지만 한계에 다다른 아들은 그것조차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다 끝나나 싶었는데 늦은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며느리였죠. 밖에 와있다기에 나가보니 정말로 혼자 마당에 서 있더군요. 남편이 나가서 혼내겠다는 거 제가 혼자 나가겠다 했습니다. 1년 만에 본 며느리 얼굴인데 전혀 반갑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편히 톡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에 뭔 일로 왔니?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어머님 소리를 들은 상황이 아닌데, 이젠? 저도 얼굴 뵙고 있는 게 불편하니 용건만 말씀드릴게요. 제 강아지들 찾으러 왔어요. 제가 깔끔하게 손주드렸으니 강아지들 돌려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간 기훈씨통해서 얘기는 전해 들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요, 지금? 1년이 지나고 이혼을 하고 나서 뻔뻔하게 돌아와서 강아지를 달라 하니 코웃음이 나더군요. 뺨이라도 치고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갈까 했지만 그건 왠지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아지들 사진이었어요. 한 달 전쯤 죽었다.
2마리 전부. 다 주인이란 년이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갔어.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할 짓 있고 못할 짓이 있는데 너는 꼭 그 죄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야기를 듣고 멍하니 사진을 보던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더군요. 그러면서 벌벌 떠는 손으로 빌면서 무릎을 꿇고 제게 말하길. 어머님, 사진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강아지들이 쓰던 물건이라도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애들 물건 아무거나 주세요. 그거라도 갖고 돌아갈게요. 애들 버린 엄마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사진해달래. 넌 그 애들도 친자식도 다 버렸잖니. 세상은 아이를 버린 엄마를 용서해주지 않아. 그 말을 한 후 저는 며느리를 억지로 일으키고 밀어서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발에 힘이 풀렸는지 넘어졌는데도 안 가고 울면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남편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이내에 금방 떠나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 싶어서 저도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저에겐 다행히 일으켜줄 남편이 있었어요. 그게 참 다행이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일으켜줄 가족이 있다는 게요. 아들은 이후 손주와 함께 저희 집으로 아예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새 직장도 구했고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아이를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아들은 이제야 다시 예전에 웃는 얼굴을 되찾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우리는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고 지금까지 여유롭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하늘에 먼저 가 있는 제 강아지들 둘까지 합쳐서 6식구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